엄마, 나야. 나 살아있어. 장례식장에서 받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 평범하게 살던 복순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아들의 죽음. 하지만 관 속 얼굴을 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민수인데 왜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들까요? 민수야, 어떡해. 너는 분명히 죽었는데.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살아있어요. 그럴 리 없어. 나는 분명히 봤어. 차 사고로. 며느리 라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민수가 구청 강의실에 살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분명 며칠 전 장례식을 치렀는데 관 속에 누워있던 건 누구였을까요? 라나의 얼굴에 드러난 극도의 공포와 당황. 그리고 민수가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들. 지금부터 밝혀질 충격적인 비밀 앞에서 과연 라나는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부터 미역국을 끓이며 준비한 아들 민수의 장례식. 강복수는 20년 넘게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손님들 뒷바라지하느라 굳어진 손으로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밤새 울어서 부어오른 눈이 보였어요. 60대 중반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들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전날 밤 늦게 집수리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복수는 민수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찬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숙제를 하곤 했죠. 가끔 손님이 많을 때면 민수가 나와서 계산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엄마, 저 반찬 하나씩 맛보고 싶어요라며 장난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조문객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동네 이웃들과 민수가 일하던 건설회사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복순이 한 조문객에게 물었어요. 저희는 골드라이프 투자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고인과 사업상 인연이 있어서. 복수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언제부터 투자회사와 연결이 있었을까요?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관 뚜껑이 열리자 복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 민수인데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죽음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걸까요? 복수는 20년 넘게 키운 아들의 얼굴을 매일 봐왔는데 왜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드는 걸까요? 엄마, 그만 보세요. 며느리 라나가 복순의 팔을 잡았어요. 너무 오래 보시면 마음만 아프세요. 라나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복수는 이상했어요. 라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라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눈물을 흘리는 편이었는데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조회 표합니다. 동네 문구점 사장이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민수 씨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복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영정 앞에 앉아서 국 한 술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민수가 죽기 전에 큰 계획이 있었어요. 라나가 속삭였어요. 어머니, 그 계획을 꼭 이어받으셔야 해요. 복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계획? 민수가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큰 준비를 해뒀어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라나가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바로 그때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넘어갔을 텐데 왠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화면을 보니 발신 표시 제한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는 순간 복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야. 나 살아있어. 그 관속은 내가 아니야. 내일 오후 3시 버스 차고지 뒤 창고로 혼자 와. 절대 라나에게 말하지 마. 정말 중요해. 복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말버릇도 띄어쓰기도 모두 민수의 스타일이었어요. 민수는 항상 나야라고 시작해서 짧고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민수가 살아있다는 말일까요? 라나가 어머니, 무슨 문자세요? 라고 물었지만 복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라나에게 이 문자를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민수가 아니라면 그럼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짜 민수는 왜 숨어 있는 걸까요? 복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라나가 복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생전에 어머니를 위해 큰 준비를 해뒀어요. 정말 큰 돈이에요. 내일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복수는 라나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믿었을 텐데 그 문자를 받고 나니 라나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라나가 민수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라나야, 그런데 관 속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니? 평소 민수와 달라 보이는데. 라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사고가 심해서 그래요. 그리고 죽으면 얼굴이 바뀌잖아요. 하지만 복수는 20년 넘게 민수를 키워왔어요. 아무리 사고가 심했어도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작년 추석에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 속의 얼굴은 그 웃음과는 너무 달랐어요. 복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살아있다면 엄마에게 더 확실한 신호를 줘. 과연 내일 버스 차고지에 가면 진짜 민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누군가의 함정일까요?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를 위해 5억짜리 보험을 들어뒀어요. 장례식 다음 날 라나가 복순의 반찬 가게에 나타나서 한 첫마디였습니다. 5억? 복수는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수가 언제 그런 보험을 몰래 준비했나 봐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걸 봐서. 라나가 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복수는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정말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강복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민수가 이런 걸.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 복순이 의아해했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엄마와 상의하는 아이였거든요. 용돈을 모아서 복순에게 선물을 살 때도 미리 엄마, 뭐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깜짝 선물로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라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민수가 최근에 큰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사업? 복순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르신 식당 체인점이요. 태수라는 친구와 함께 준비하고 있었는데 라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태수?
복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민수가 가끔 태수 형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줬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태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 태수가 누구니? 어떤 친구야? 민수 절친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친했대요. 라나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투자회사에서 일하는데 민수에게 큰 기회를 줬대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식당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라나는 계속 설명했어요. 태수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어르신 식당 체인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민수의 반찬 실력을 보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죽는 바람에 라나가 울먹이는 척했지만 복수는 이상했어요. 어제 받은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라나야, 그런데 태수는 장례식에 왜 안 왔니? 그렇게 친한 친구라면서. 라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태수도 같은 날 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복순이 깜짝 놀랐어요. 민수랑 함께 있다가 태수는 더 심하게 다쳤대요.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서 의식도 없고. 라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복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민수와 태수가 같은 날 같은 사고로 다쳤다고? 그럼 어제 자신이 받은 문자는 누가 보낸 걸까요? 혹시 태수가 보낸 걸까요? 그럼 태수도 많이 다쳤구나. 어느 병원에 있니?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에요. 그런데 면회는 가족만 가능하다고 해서. 라나가 애매하게 말을 흐렸어요. 어머니, 그런데 중요한 건 민수가 준비한 사업이에요. 라나가 화제를 돌렸어요. 태수가 회복되면 어머니가 그 사업을 이어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반찬 가게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괜찮아요. 태수가 모든 걸 도와줄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요리만 하시면 돼요. 라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서류 몇 개에만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복수는 라나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태수라는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걸까요? 라나야, 그 사업 서류 좀 자세히 보여줄래?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하잖아. 지금은 복잡한 내용이라 어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라나가 머뭇거렸어요. 내일 태수가 직접 설명하러 올 거예요. 태수가 중환자실에 있다며? 복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라나가 당황했어요. 아, 오늘 아침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일쯤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복수는 확신했어요. 라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한 중환자가 하루 만에 퇴원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라나야, 그런데 민수가 왜 나한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았을까? 평소 민수 성격에 그럴 리가 없는데. 아마 어머니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성공하면 깜짝 발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나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아들을 20년 넘게 키워왔어요. 민수는 작은 일도 엄마와 상의하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혼자 결정할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민수가 준비한 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라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가게 임대권도 담보로 해서 큰 자금을 마련해뒀어요. 뭐라고? 우리 가게를? 복순이 놀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보험금이 있으니까. 라나가 5억 원 보험 서류를 다시 가리켰어요. 복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민수가 엄마 몰래 이런 큰 결정들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받은 문자를 생각하면 뭔가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았어요. 라나야, 내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동네 오정남 씨한테 한번 봐달라고 해도 될까? 은행에서 오래 일하셔서 이런 서류 잘 보시거든. 라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태수가 내일 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처음이라서. 혹시 모르잖아. 어머니, 너무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건데. 복수는 라나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라나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태수가 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때 결정하세요. 라나가 떠나고 나서 복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정말 살아있다면 빨리 나타나라. 엄마가 무슨 일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아. 과연 내일 나타날 태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라나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엄마, 관 속에 있던 건 태수예요. 다음 날 오후 3시 버스 차고지 뒤 창고에서 민수를 만난 복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찾아온 이곳에서 진짜 민수가 나타났을 때 복수는 울음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복순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걱정 끼쳐드려서.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라면, 봉지와 담요, 생수통이 널려 있었어요. 민수가 며칠째 여기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팔과 다리에는 상처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태수가 뭐야? 엄마, 태수는 제 친구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알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라나가 태수를 죽였어요. 뭐라고? 복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수는 창고 안임시 침대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라나와 태수가 불륜관계였어요. 제가 모르게 몇 달째 만나고 있었어요. 복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넌 어떻게 알았니?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라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느 날 따라가 봤더니 태수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민수는 그때부터 라나와 태수를 몰래 지켜봤다고 했어요. 둘이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뭘 알게 됐는데? 라나가 태수에게 저를 없애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명보험금을 타서 둘이 도망가자고.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복수는 어제 라나가 보여준 5억 원짜리 보험 서류가 떠올랐어요. 그럼 그 보험이 진짜예요, 엄마. 하지만 제가 가입한 게 아니라 라나가 몰래 가입한 거예요. 제 서명을 위조해서.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세상에. 그럼 라나가 처음부터? 네, 라나가 태수와 짜고 저를 이용해서 큰 돈을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로 접근했고 나중에는 아예 제거하려고 했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어요. 며칠 전에 라나와 태수가 만나는 걸 몰래 지켜봤어요. 그때 둘의 대화를 들었는데 무슨 대화? 태수가 라나에게 이제 그만하자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라나가 화를 내면서 이미 늦었어. 끝까지 가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복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래서 라나가 태수에게 내가 안 하면 내가 직접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숨을 크게 쉬었어요. 태수가 살인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라나가 그럼 너부터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태수를 라나가? 네, 라나가 태수를 독살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라나가 태수를 자신들 집으로 불러서 커피를 대접했는데 그 커피에 독을 탔다는 것이었어요. 태수가 커피를 마시고 쓰러지자 라나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태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빨리 와서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갔니? 네, 급해서 바로 갔어요. 그런데 태수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민수가 손을 떨며 말했어요. 라나가 병원에 가는 척하면서 사고를 내자고 했어요. 복수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 사고를 라나가 운전하면서 일부러 가드레일에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태수의 신분증을 제 걸로 바꿨어요. 태수를 저라고 속이려고. 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럼 넌 어떻게 살았니? 라나가 저도 죽이려고 했어요. 사고 난 척하면서 저를 차에서 밀어내려고 했거든요. 민수가 팔에 상처를 보여주었어요. 다행히 제가 먼저 눈치채고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숨어 있었구나. 네, 라나가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민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복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라고 믿었던 라나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다니요.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민수야, 그럼 어제 라나가 와서 태수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한 건 거짓말이에요. 태수는 이미 죽었고 관 속에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라나가 내일 데려올 태수는 가짜일 거예요. 가짜? 라나 뒤에 있는 사람들이 태수 행세를 할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완전히 속이려고 할 거예요. 복수는 어제 라나가 보여준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가게 임대권을 담보로 한다는 말, 5억 원 보험금 이야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그럼 라나의 목적이 뭐니? 보험금 5억 원과 엄마 가게, 그리고 집까지 모두 빼앗으려는 거예요. 저를 죽인 것처럼 꾸미고 엄마가 슬픔에 빠진 틈에 모든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에요. 복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내일 오는 가짜 태수는 엄마를 속여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 거예요. 아마 감정적으로 몰아갈 거예요. 민수의 마지막 소원이다. 민수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엄마, 증거를 잡아야 해요. 라나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해요. 민수가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속는 척하면서 라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밝히는 거죠. 복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해야 해요, 엄마. 이대로 두면 라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복순의 눈에 결의가 번뜨셨어요. 좋아, 해보자. 그런데 민수야, 혹시 라나가 의심하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라나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과연 라나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일 나타날 가짜 태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순과 민수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정남씨, 저 큰일 났어요. 복수는 창고에서 나와 곧바로 프린트 가게로 향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 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혼자서는 라나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정남은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복순 씨.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하게. 정남 씨, 민수가 살아있어요. 복순이 문을 닫으며 급하게 말했어요. 예. 뭐라고요? 오정남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복순은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라나와 태수의 불륜, 태수 살해,
민수를 죽이려던 계획, 모든 것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오정남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세상에. 그럼 장례식에서 본 건 태수 시신이에요. 라나가 태수를 독살하고 민수라고 속인 거예요. 복순이 설명했어요. 그럼 지금 복순 씨는 엄청난 위험에 있는 거네요. 오정남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라나가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정남 씨.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정남은 즉시 동의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런 악질적인 사기꾼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남 씨,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혹시 이런 사기꾼들을 잡는 방법 아세요? 오정남이 턱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기 어려워지고 말이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복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라디오 방송국이었어요. 진행자 장한솔은 전직 기자 출신이라 이런 사건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솔 씨, 정말 큰 사건이 터졌어요. 복순이 방송국 문을 두드렸어요. 복순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장한솔이 헤드폰을 벗으며 물었어요. 복순이 상황을 설명하자 한솔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범죄네요. 불륜, 살인, 보험 사기까지. 한솔 씨, 이 사기꾼들을 잡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런 건 꼭 공개되어야 해요. 한솔이 즉시 동의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게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오정남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워볼게요. 기자 시절 이런 사기꾼들 많이 봤거든요. 그날 저녁 복순의 가게 뒷방에서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댔어요.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와 계획서가 가득했습니다. 첫째, 내일 가짜 태수가 오면 일단 받아들이는 척해야 해요. 오정남이 말했어요. 그리고 둘째, 라나를 공개적인 자리로 유도해야 해요. 장한솔이 덧붙였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자리가 좋을까요? 구청 강의실을 빌려서 설명회를 여는 게 어떨까요? 오정남이 제안했어요. 사업 설명회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라나가 거부하지 않을까요? 거부하기 어려울 거예요. 장한솔이 설명했어요. 라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속일 기회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셋째, 구청과 경찰에 미리 알려야 해요. 복순이 말했어요. 왜요? 오정남이 궁금해했어요. 분쟁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공식적인 자리가 되고 라나도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장한솔이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공권력이 지켜보고 있다면 함부로 거짓말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넷째, 질문 공세로 몰아가야 해요. 복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요? 한솔이 물었어요. 라나와 가짜 태수가 설명을 할 때마다 세부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거짓말은 자세히 파고들면 반드시 모순이 생기거든요. 오정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대출 사기꾼들은 큰 그림은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세부 사항을 물어보면 말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려야 해요. 복순이 말했어요. 결정타요? 민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민수가 살아서 나타나면 라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될 거예요. 세 사람은 구체적인 역할도 정했어요.
오정남은 서류 분석과 금융 관련 질문을 담당하고 장한솔은 취재와 모든 과정 녹음을 맡기로 했어요. 복수는 라나를 설명회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순 씨, 정말 라나가 공개 설명회에 올까요? 장한솔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올 거예요. 욕심이 큰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특히 성공이 눈앞에 보일 때는 더욱 그래요. 복순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정남이 걱정했어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라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장한솔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내일부터 라디오에서 투자 사기주의 방송을 할게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저는 구청에 강의실 예약을 해둘게요. 오정남이 말했어요. 복수는 2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터득한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장사는 들어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말이 더 무서워요. 말 한마디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이 핵심이네요. 한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나가 한 말들이 모두 증거가 될 거예요. 계획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라나야, 내가 우리를 만만하게 봤구나. 하지만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뀔 거야. 집에 도착하니 라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동네 구경하고 왔어. 복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답했어요. 내일 태수가 와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말 기대되시죠? 복수는 라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정말 기대된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말이야. 과연 내일 벌어질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그리고 완벽해 보이는 라나의 계획에 어떤 틈이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김태수입니다. 민수 친구예요. 다음 날 오후 복순의 반찬 가게에 나타난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복순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 태수구나. 민수가 자주 이야기했어. 복수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는데 벌써 나왔니? 다행히 빨리 회복되었어요. 가짜 태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민수 일로 정말 마음이 아파요. 라나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태수가 민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 소원? 가짜 태수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사업이에요. 정말 큰 규모거든요. 복수는 서류를 받아보며 속으로 분석했어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어제 오정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니 수상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태수야,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안전한 거니? 물론이죠. 저희 회사에서 보장해드려요. 가짜 태수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그런데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짜 태수와 라나가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이 있잖아요. 복수는 이때다 싶어서 미끼를 던졌어요. 그런데 나 혼자 결정하기엔 너무 큰일 같아서 동네 사람들과 상의하고 싶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라나가 말을 막으려 했어요. 아니야, 라나야. 이런 큰일은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지.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구청 강의실을 빌려서 설명회를 열면 어떨까? 가짜 태수가 당황했어요. 설명회요? 응, 동네 어르신들도 관심 있어 할 거야. 그리고 태수 내가 직접 설명해주면 더 좋겠고. 라나가 복순을 말렸어요. 어머니, 굳이 그렇게 큰 자리에서 할 필요 있을까요? 왜 안 돼?
좋은 사업이라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복순이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가짜 태수가 라나를 보며 머뭇거렸어요. 라나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자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언제 하실 건가요? 내일 모레쯤? 내가 구청에 연락해서 강의실 예약할게. 라나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거부하면 의심받을까 봐서였죠. 그럼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가겠어요. 가짜 태수가 말했어요. 고마워, 태수야. 그런데 복순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민수가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니? 가짜 태수가 당황했어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민수가 어릴 때 일이나 집안 이야기 같은 거 말이야. 친한 친구라면 많이 들었을 텐데. 아, 민수가 워낙 과묵한 편이라서. 가짜 태수가 변명했어요. 복수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민수는 친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성격이었거든요. 진짜 친구라면 복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 그럼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 김치찌개. 아니야, 민수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해. 복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만 먹으려고 했거든. 가짜 태수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라나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어머니, 옛날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사업 이야기를 마저 하시죠. 그래. 그런데 태수야, 이 서류에 보니까 초기 투자금이 꽤 큰데? 네, 하지만 수익도 그만큼 크거든요. 가짜 태수가 설명했어요. 혹시 다른 성공 사례도 있어? 가짜 태수가 머뭇거렸어요. 물론 있죠.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복수는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내가 일하는 회사는 어디에 있어? 강남에. 아니, 여의도에 있어요. 강남이야, 여의도야? 복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여의도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라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자세한 건 설명회에서 들으시죠. 설명회 전날 저녁, 복수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라나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라나야, 찌개 끓여왔어. 혼자 사는데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어머니, 이런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라나가 반갑게 맞았어요. 내일 설명회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따뜻한 거 먹어라. 라나가 부엌으로 가서 찌개를 그릇에 따르는 동안 복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서류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보험금 수령 계획서, 부동산 처분 계획, 해외 도피 자금 계획, 충격적인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일어났어요. 복순이 서류를 찍다가 실수로 찌개 그릇을 건드려서 국물이 서류에 몇 방울 떨어진 거였어요. 어머, 찌개를 흘렸네. 복순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라나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휴지로 서류를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수는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태수 제거 완료, 민수 제거 실패 같은 무서운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피스텔을 나오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이 차에서 내려와서 다가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희는 태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설명회 잘 되겠죠? 복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좋은 이야기니까. 혹시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사내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딴소리요?
저는 그냥 궁금한 것만 물어볼 거예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차로 돌아갔어요. 복수는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공개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복수는 찍어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어요. 라나의 계획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과연 내일 설명회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까요? 그리고 라나와 가짜 태수는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어머님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설명회 당일 오후 2시 구청 3층 강의실에서 가짜 태수가 단상에 서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복순이 소문을 내서 동네 어르신들 2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강의실 입구 복도에는 어르신 식당 투자 설명회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1층 로비에는 구청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장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정남은 뒤쪽에 앉아서 복순이 어제 찍어온 사진들을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고 장한솔은 작은 녹음기를 켜둔 채 취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라나는 앞자리에 앉아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투자 시대입니다. 가짜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작은 가게만 하시다가는 뒤처집니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초기 비용은 저희가 모두 부담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가게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죠. 복순이 손을 들었어요. 태수야, 그런데 혹시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짜 태수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저희가 보장해드려요. 그럼 보장한다는 서류가 있어? 가짜 태수가 잠시 당황했어요. 그건 구두로. 복순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라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태수를 믿으시면 안 되나요? 믿는 것과 확실히 하는 건 다른 거야, 라나야. 그때 강의실 뒤쪽 문이 열리고 구청 시설관리과 직원 2명과 지구대 경찰관 1명이 들어왔어요. 오정남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어요. 실례합니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 참관하겠습니다. 라나와 가짜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설명회를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가짜 태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오정남이 손을 들었어요. 죄송한데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체인점 확장을 통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짜 태수가 머뭇거렸어요. 약 10% 정도. 월 10%면 연 120%인데 이건 법정 최고 금리를 훨씬 초과하는 거 아닌가요? 오정남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아, 그건 수익률이라서 이자가 아닙니다. 장한솔이 질문했어요. 그럼 정확히 어떤 방식의 수익인가요? 식당 사업의 평균 수익률이 연 120%가 나올 수 있나요? 가짜 태수는 점점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서. 특별한 시스템이 뭔가요? 복순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건 영업 기밀이라서. 복순이 다시 질문했어요. 태수야, 그런데 너 정말 민수 친구 맞니? 네, 물론이죠. 그럼 민수가 중학교 때 다친 흉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가짜 태수가 당황했어요. 그게 어디였더라? 민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도 알지? 뱀. 복순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민수는 뱀을 무서워한 적이 없어. 오히려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강의실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라나가 급히 나섰어요. 어머니,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20년 넘게 친구였다면서 이런 것도 모른다고? 복순이 반박했어요.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혹시 신분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가짜 태수가 더욱 당황했어요. 신분증요? 네, 공식적인 투자 설명회니까 신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짜 태수가 라나를 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라나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신분증이 지금 차에 있어서. 가짜 태수가 변명했어요. 그럼 가져오시죠. 경찰관이 말했어요. 복순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태수야, 그런데 넌 우리 민수를 마지막에 언제 봤니? 그게 사고 나기 전날. 어디서? 가짜 태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민수 집에서. 우리 집에 온 적 없는데?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라나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내가 왜 기억을 못해? 우리 집에 누가 오면 내가 모를 리가 있어? 오정남이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었어요. 혹시 이 서류들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라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어떻게? 어제 복순 사장님 댁에서 실수로 찍게 된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니까 태수 제거 완료, 보험금 수령 계획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강의실이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르신들이 세상에 사기꾼이네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가짜 태수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복순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넌 태수가 아니야. 진짜 태수는 이미 죽었어. 뭐라고요? 경찰관이 놀랐어요. 라나가 태수를 독살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수까지 죽이려고 했고요. 라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때 강의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모자를 쓴 청년이 들어와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민수였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라나는 민수를 보더니 의자에 주저앉았고 가짜 태수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어요.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어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과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까요? 라나와 가짜 태수는 어떤 변명을 할까요? 라나 씨,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셨죠? 민수가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자 라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복순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강의실 안 어르신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죽었다던 사람 아니야?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죄송한데 신분증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민수가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한민수입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그 한민수 맞아요. 라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어떻게? 너는 분명히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살아있어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봤어요. 가짜 태수가 도망가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붙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그냥. 가짜 태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민수가 강의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장례식이 며칠 전에 열렸죠. 하지만 관 속에 있던 건 저가 아니라 김태수라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한 어르신이 깜짝 놀랐어요. 라나가 태수를 독살하고
저를 태수라고 속인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장한솔이 녹음기를 확인하며 질문했어요. 그럼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민수가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라나와 태수가 불륜관계였어요. 그리고 둘이 짜고 저를 없애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습니다. 라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적 없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녹음한 게 있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재생하자 라나와 태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야, 이제 민수를 정리해야 해. 5억이야, 5억. 라나, 그건 너무 위험해. 살인까지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완벽하게 사고사로 만들면 돼.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충격이 드러났습니다. 라나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건 조작된 거야. 경찰관이 라나를 막았어요. 진정하세요. 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태수가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저를 죽이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라나가 태수를 독살한 거예요? 오정남이 물었어요. 네, 태수를 없애고 저도 제거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살아남은 거죠. 민수는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라나가 태수에게 독이 든 커피를 주고 태수가 쓰러진 후 민수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차 안에서 라나가 갑자기 가드레일로 돌진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한 어르신이 물었어요. 다행히 미리 눈치챘어서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라나가 태수와 저의 신분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관 속 얼굴이 이상했구나. 경찰관이 라나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사실인가요? 라나가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서류들은 뭔가요? 오정남이 복순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라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가짜 태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돈을 받고 태수 행세를 한 거예요. 뭐라고? 라나가 가짜 태수를 노려봤어요. 라나 씨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태수 역할을 하라고 했어요. 진짜 태수는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라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라나 씨,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증거가 있어요. 라나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어? 녹음은 조작할 수 있고 서류도 위조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민수가 또 다른 증거를 꺼내며 말했어요. 민수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태수에게 먹인 독이에요. 라나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언제? 라나가 놀랐어요. 어제 엄마가 라나 집에 찌개 갖다 드릴 때 저도 몰래 따라갔어요. 라나가 부엌에 있을 때 증거를 수집했죠. 경찰관이 유리병을 받으며 말했어요. 이것도 정식 감정을 받아봐야겠네요. 장한솔이 질문했어요.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민수가 답했어요. 라나가 제 명의로 몰래 가입한 거예요.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말이죠.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겉으로는 엄마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라나가 받을 수 있게 조작되어 있어요. 복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라나야, 정말 그랬니? 정말로 우리 민수를 죽이려고 했니? 라나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악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때문에 사람을 죽여. 복순이 소리쳤어요. 제가 투자한 돈이 모두 날아갔어요. 그런데 태수가 더 큰 투자를 하자고 꼬드겨서 라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라나가 태수를 먼저 꼬드긴 거예요.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본서에 연락하세요. 살인, 사기, 보험 사기 혐의자들을 연행해야 합니다. 구청 직원이 나서서 말했어요. 공공시설에서 이런 범죄가 계획되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라나가 마지막으로 복순에게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복순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라나야,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태수를 죽이고 민수까지 죽이려고 했잖아.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라나를 비난했어요. 이런 악독한 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짜 태수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민수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태수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돈 때문에 가담한 거잖아요. 추가 경찰관들이 도착했어요. 골든라이프 투자 사기 사건 관련자들 모두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라나와 가짜 태수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과연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민수와 복순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나와 가짜 태수, 그리고 골든라이프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어요. 살인, 사기,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순의 반찬 가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설명회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용감한 사장님이라며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단골 할머니가 김치를 사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사람들을 혼자서 상대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복순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오정남 씨, 장한솔 씨가 도와주셨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태수의 가족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년 부부가 반찬 가게를 찾아왔어요. 태수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김태수 부모입니다. 태수 아버지가 깊게 인사했어요. 복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장님.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태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태수 아버지가 복순의 손을 잡았어요. 만약 사장님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영원히 누명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태수가 나쁜 일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태수 어머니가 흐느꼈어요. 알고 보니 피해자였더라고요. 복순도 눈물이 났어요. 태수도 피해자였어요. 라나한테 속은 거죠. 민수가 뒤에서 나와서 태수 부모님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아, 민수 씨. 태수 아버지가 반가워했어요. 태수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저도 태수 형을 정말 좋아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때문에 형이 그런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태수가 잘못 선택한 거죠. 태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날부터 두 가족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태수의 장례식을 다시 치르고 복순과 민수가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진짜 태수를 위한 진짜 장례식이었어요. 한 달 후 구청에서 복순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복순 사장님, 저희가 어르신 사기 예방 강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장이 말했어요. 제가요? 네, 사장님처럼 실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직접 강의하시면 효과가 클 것 같아서요. 복수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자신이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거든요. 첫 강의 날 구청 강의실에는 어르신들 30명이 참석했어요. 몇 달 전 라나의 거짓 설명회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강복순입니다. 복순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당한 사기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순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첫째,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둘째, 가족 이름으로 계약하자고 하면 더욱 조심하세요. 셋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하루 더 생각하세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세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어요. 사장님, 그런데 어떻게 그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복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돈 욕심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본인 선택이죠. 그럼 사장님은 며느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미워하면 제 마음만 아프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질문했어요. 사장님,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세요? 복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아들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쁜 일을 당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수는 집수리 일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 저도 어르신들 집 무료 수리 봉사를 하고 싶어요. 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기당하기 쉬우니까요. 집도 고쳐드리고 사기 예방도 알려드리고 일석이조죠. 복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좋은 생각이야. 오정남과 장한솔도 정기적으로 복순의 강의를 도왔어요. 세 사람은 동네 지킴이 삼총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저녁 복순은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며 태수 생각을 했어요. 태수도 어쩌면 라나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일을 마치고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도 강의 잘하셨어요? 응, 어르신들이 열심히 들어주셨어.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엄마는 정말 라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복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용서는 라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야. 무슨 뜻이에요?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면 우리만 힘들어져. 그것보다는 앞으로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민수는 엄마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나이를 먹은 거지. 복순이 웃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반찬 가게의 불은 따뜻하게 켜져 있었어요. 내일도 누군가 맛있는 반찬을 사러 올 것이고 복수는 또다시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단순히 반찬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지키는 일도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복수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의 교훈,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당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복수는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크게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법은 내가 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생활은 계속되고
밥은 또 지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밥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성장에 있다는 것을 복수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며느리를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믿는 마음 자체를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주 어르신들께 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덕분에 조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세상에는 분명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어머니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